자,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1번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k는 0. 자, 이거에 대한 답을 구하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했습니다. 옛날에 개념 시간에 다 했습니다. 그러면 판별 d가 0보다 커야 됩니다. 중근을 갖도록 하면 d는 0이 돼야 되겠죠.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면 d가 0보다 적어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되겠죠. 이죠. 그러면 판별식 d는 b제곱 마이너스 4ac죠. 그래서 d를 구해보면 b, 요놈이죠. b제곱 마이너스 4a가 바로 1이죠. c가 바로 k가 됩니다. k가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러면 요게 마이너스 4k가니까 넘어가면 4k, 바로 49가 되겠고요. k는 4분의 49보다 적어야 됩니다. 1번 됐죠? 그러면 중근을 갖는다 하면 d는 마찬가지죠. 여기서 49-4k가 뭐가 된다? 0이 돼야 되니까 바로 4k는 49. 그래서 k는 얼마? 4분의 49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49-4k가 부동호 방향이 이렇게 돼야 되죠. 그럼 넘어가면 4k가 49보다 크니까 k는 얼마? 4분의 49. 바로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여러분들은 요 판별식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면 알겠어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는 어떻게 된다? 바로 d가 0보다 크고 중근을 가질 때는 d는 0이고요.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갈 때는 d가 0보다 적다는 사실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자, 우리는 근각계수와의 관계에서 바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제로였어. 두 근의 합은 바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가 되죠? 바로 a분의 마이너스 b가 되고요. 두 근의 곱은 a분의 c가 됩니다. 자, 이런 사실을 알면 두 근의 합을 물었죠. 요게 a죠. a분의 마이너스 b입니다. 마이너스 4. 바로 찾아낼 수 있죠. 두 근의 곱은 a분의 c가 되죠. 바로 마이너스 4하고 마이너스 3입니다. 요 공식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거는 뭐니? 알파, 베타로 묶으면 여기 알파, 베타 공통인수가 있죠?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겠죠. 그래서 요놈이 얼마다? 마이너스 3이 되고요. 요놈이 얼마죠? 마이너스 4가 되기 때문에 3, 4, 12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거는 통분하면 자, 알파분의 요래 곱하고 요래 대각선을 곱하면 되죠?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고요. 자, 알파 베타분의 요놈은 우리는 곱셈 공식의 변형에 의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의 몇 알파? 2알파 베타를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알파 베타 얼마죠? 마이너스 3입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4의 제곱이 되고요. 2 곱하기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4의 제곱은 16 더하기 마이너스 9 플러스죠. 6입니다. 그래서 3분의 여기 22죠. 마이너스 22라고 답해 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3번. 자, 우리가 이것도 하나 정리하세요. 알파, 베타를 두거나라는 방정식은요. 반드시 우리는 알아놓으세요. x제곱에 알파하고 베타를 더하고 마이너스 x고요. 알파, 베타 두 개를 곱하고 0입니다. 자, 요 사실을 꼭 알아놓으세요. 두 근이 알파, 베타면 두 개를 더하고 마이너스 x, 두 개를 곱하고 0입니다. 알겠어요? 자, 요런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자, 문제를 푸시면, 자, 5 플러스 i, 5 마이너스 i, 요게 알파고, 요게 베타겠죠.
그러면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요 놈을 두 개를 더합니다. 5 플러스 i와 플러스 5 마이너스 i를 더하고 x 플러스 두 개를 곱해줍니다. 그리고 0이라고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런데 요 놈이 없어지죠. 그래서 x제곱에 5 더하기 5는 10이니까 마이너스 10x. 그리고 우리는 요 합차 공식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니까 25 마이너스 i 제곱이 되겠죠. 그죠? 자, x제곱에 마이너스 10x 플러스 25에다가 자,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이 되겠죠. 그죠? 그럼 0이 되고요. 자, x제곱에 마이너스 10x 플러스 25 플러스 21은 26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0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뭐 어렵지 않죠. 이 공식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알겠어요? 자, 이 공식 꼭 기억한다. 중요한 공식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4번 봅시다. 한근이 5 플러스 4일 때, 자, 한근이 5 플러스 4입니다. 그러면 한근이 5 플러스 4이면, 자, 한근은 반드시 5 마이너스 4i가 된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 됩니다. 클릭은요. 그러면 우리는 근각했어요, 관계했어. 두 개를, 여기 알파죠. 요걸 알파라 두고 요걸 베타라 두면 두 개를 더하면 바로 a분의 마이너스 b가 되죠. 아까 근각에서 관계했습니다. 그러면 12 마이너스 a가 되기 때문에 바로 a는 마이너스 곱하면 마이너스 12 되겠죠. 그 다음에 알파 베타 두 건을 곱하면 5 플러스 4i와 5 마이너스 4i를 두 건을 아까 곱하면 a분의 c라고 했죠. 1분의 b가 됩니다. 자, 합차 공식 쓰면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요거 제곱하면 25고요. 요거 제곱하면 16i 제곱이죠. 요게 b입니다. i 제곱 마이너스 1이죠. 그죠? 그래서 25 플러스 16 그래서 41이 나오죠. 자, a 값과 b 값을 차례대로 수락했으니까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보세요. 한근을 알파라고 했습니다. 자, 한근을 알파라고 두면 반드시 요 한근을 알파라고 뒀죠. 자, 알파라고 두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요 2차 방정식요. 요게 알파를 여기다가 대입을 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 플러스 1은 제로가 되죠. 자, 여기서 반드시 한근을 알파라고 두면 한근을 알파라고 두면 반드시 여기다가 알파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자, 그러고 난 뒤에 여기를 알파를 나눠줍니다. 알파로 나누면 자, 알파 제곱은 알파가 되겠죠. 자, 전부 알파 나눴습니다. 그럼 이거 약분하면 3이 되고요. 이거는 알파분의 1이 되겠죠. 는 0입니다. 그러면 알파 플러스 알파분의 1은 마이너스 3이 넘어가면 플러스 3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곱셈 공식을 계속 우리가 공부를 했죠. 자, 어떤 공식을 했어요? 알파 세제곱 플러스 베타 세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 세제곱에 마이너스 3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자, 이 공식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공식은요. 알겠어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반드시 이 공식을 기억해야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될 게 바로 이놈이죠. 자, 이놈. 자, 이놈을 구하려면 바로 알파 세제곱 플러스
알파 세제곱분의 1은 바로 알파 플러스 여기 알파분의 1이 되겠죠. 알파분의 1의 요게 바로 요게 알파분의 1의 세제곱이나 요놈이 같죠. 세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 알파하고 알파분의 1을 거기다가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겠죠. 자, 알파분의 1은 요게 3이 되니까 3의 세제곱입니다. 요건 약분이 되어버리죠. 3이고요. 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다시 3이죠. 여기 알파분의 1이죠. 죄송합니다. 여기 알파분의 1입니다. 여기 알파고 베타니까 여기 알파분의 1이야. 알파. 그러면 여기 얼마? 3이 되겠죠. 27에서 3, 3은 9를 빼면 바로 18이 정답이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잘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6번 한번 볼게요. 자, 모든 근의 합을 구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이 절대값이 0보다 클 때는 어떻게 되죠? 바로 x제곱에 이게 플러스로 그냥 이게 0보다 크니까 그냥 나옵니다. 2 마이너스 2는 제로 나오죠. 그러면 x제곱 플러스 3x에다가 마이너스 4는 제로고요. 인수분해하면 xx 4 1에다가 이게 플러스고 마이너스면 되겠죠. 그래서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1은 제로가 되기 때문에 자 x값은 마이너스 4 또는 x는 얼마? 자 1 이런 식으로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x는 3x가 넘어가면 2가 되고요 x는 3분의 2보다 커야 됩니다. 자 요거 잘 알아둬야 되죠. 자 요 부분에서 여기에 넘어가면 3분의 2보다 크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로 답을 적을 때는 3분의 2보다 큰 거를 찾아야 되니까 이거는 제외되고 x는 1만 찾아주셔야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요 3x-2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3x-2가 0보다 적을 때는요. 그럼 요건 뭐 x가 뭐니? 요거 반대로 되면 되죠. 3분의 2보다 적어야 됩니다. 자, 요런 꼴일 때는 자, x제곱에 요 3x-2가 마이너스 9를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자, 마이너스 2는 제로죠. 자, x제곱에 정리하면 마이너스 3x 그러면 플러스 2 마이너스 2는 제로죠. 없어지고요. x로 묶어버리면 바로 3은 제로가 됩니다. 그러면 x가 될 수 있는 거는 뭐니? 0하고 3이 되겠죠. 그런데 x는 반드시 3분의 2보다 적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게 없어진다? 바로 이게 없어지고 x는 0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근의 합을 물었으니까 2하고 0을 더하면 바로 1이 됩니다. 그래서 자, 요 절대값이 나오는 거 절대 잊어버려서는 아니 됩니다. 자, 다음 문제를 볼까요? 자, 서로 다른 두 실근 아까 전에 했죠.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려면 d가 0보다 커야 됩니다. 자, 그래서 판별식 d를 구해봅시다. b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 9 b제곱 마이너스 몇 ac 4ac입니다. b제곱 마이너스 4 a가 2가 되겠죠. c는 k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게 0보다 크게 되겠죠. 9 마이너스 8에 k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고요. 9 마이너스 이렇게 정리하면 8k가 되고요.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 곱하면 플러스 8이 되겠죠. 자, 넘어가면 8k. 9 더하기 8은 17이 됩니다. 자, 그래서 k는 8로 나누면 8분의 17입니다. 요거는 얼마죠? 8이 16. 2점 얼마 되죠? 2점 얼마죠? 그래서 2점 얼마보다 적은 거는 2, 요거보다 적은 정수는 2, 1 뭐 이렇게 되겠죠. 가장 큰 k 값을 구하겠으니 바로 2가 정답이 됩니다.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요 D가 0보다 크다는 거. 그래서 D가 0보다 크다는 거. 그래서 이거를 꼭 여러분들이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요. 8번 한번 봅니다. 자, 8번. 실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n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실근을 갖는다 하면요. 반드시 실근을 갖는다 하면 판별식 D가 0보다 요 이꼴도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사실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실근을 이제 구하기 위해서 자, 우리는 요게 지금 짝수제죠. 짝수이기 때문에 4분의 D를 구해야 됩니다. 4분의 D는 요거의 반이죠. 바로 요거의 반은 2로 나누면 되니까요. 요거를 2로 나누면 돼요. 그러면 반의 제곱 마이너스 4C가 이거 AC입니다. 그래서 요놈하고 요놈을 곱하면 되죠. 요게 A고 C니까. 바로 2의 M제곱 플러스 1이 바로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자, 전개하면 M제곱 마이너스 2AB 2M 플러스 1 요거 전개하면 마이너스 2M제곱 그러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요거 정리하면 마이너스 M제곱이 나오고요. 요거 전개하면 마이너스 2M이 나옵니다. 1에서 2 빼면 마이너스 1이 되죠. 이래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요걸 마이너스를 곱하면 M제곱 M제곱 2M 플러스 1 마이너스 곱하면 부동호 방향이 바뀌죠. 그러면 여기 M 플러스 1의 제곱이 0보다 적거나 같죠. 자, 이게 0보다 적거나 같을 때는 M은 마이너스 1일 때만 답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나머지는 어떤 실수의 제곱 0일 때면 요 M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바로 이쪽이 0이고 0, 1이 되는 거 0 같을 때죠. 그러나 나머지는 어떤 실수를 제곱을 하면요. 반드시 실수를 제곱을 하면 0보다 크다는 사실. 자, 반드시 알아놔야 됩니다. 실수를 제곱을 하니까 0보다 크다. 그래서 0보다 크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에서 0보다 적은 부분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0이 될 때만 구해야 되니까 m 플러스 1이 0이 되려면 바로 m은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n 값을 구하면 요게 성립되니까 마이너스 1만 정답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부등식에서도 이게 지금 어떤 실수를 제곱하면 0보다 크기 때문에 0보다 적은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면 같을 때만 있다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ABC란 것은 세변의 길이죠. 자, ABC가 세변의 길이기 때문에 반드시 A도 양수고요. B도 양수고 C도 양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완전 제곱식입니다. 그래서 완전 제곱식. 자, 이게 완전 제곱식 되려면 판별식 D가 0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 두세요. 이게 그래서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반드시 판별식 D는 0이 돼야 된다. 그런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을 해 두시고요. 그러면 판별식 D를 구해야 되겠죠. 그런데 4분의 D를 구해야 됩니다. 왜? 요 X좌표면 여기 짝수죠. 그러면 요거의 반 2를 나누면 C만 남죠. 반의 제곱 마이너스 A C가 이 전체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입니다. 이게 뭐가 돼야 된다고요? 0이 돼야 됩니다. C제곱 마이너스 요게 A 마이너스 B고 요거를 마이너스를 끄집어내면요.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끄집어내면 A 플러스 B가 되겠죠. 요 마이너스를 앞으로 보내버리면 원래 마이너스가 있는데 또 마이너스가 플러스죠. 그래서 A 플러스 B는 제로가 됩니다. 자, C제곱 플러스 합차공식이죠. A 마이너스 B, A 플러스 B니까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0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B제곱이 반대로 넘어가면
이거는 바로 뭐냐? 여러분들 알죠? 바로 직각삼각형에 요게 A고 C고 빗변이 B면 B제곱은 A제곱 플러스 C제곱이죠. 바로 빗변 길이가 뭐니? B죠. 그래서 빗변 길이가 B인 이게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자, 반드시 판별식 뒤에서 구해둔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해두셔야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다음 문제를 넘어가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갑시다. 자, 10번입니까? 자, 10번 맞죠죠? 9번에 꼭 10번입니다. 자, 10번. 자, 10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0번 한번 볼게요. 자,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습니다. 아마 근각에서 강에서 두근을 알파, 베타를 더하면 A분의 마이너스 B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바로 5가 되겠죠. 이죠. 자, 두근의 곱 A분의 C죠. 1분의 2니까 2가 나옵니다. 자, 이놈을 통분하라 했으니까, 통분하면요. 자, 베타 제곱분의 알파 플러스 알파 제곱분의 베타는 통분하면 두 개를 곱하면요.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이죠. 알파 제곱 베타 제곱 요래 곱하면 알파 세제곱 요래 곱하면 바로 베타 세제곱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우리는 요런 사실을 알 수 있죠. 자, 이놈은 뭐죠? 알파 베타의 제곱이 되고요. 우리 세제곱 공식 아까 전에 했죠. 알파 세제곱 플러스 베타 세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 세제곱에 3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해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요 공식만 알면은 여러분들은 쉽게 구해낼 수가 있죠. 자,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죠? 5조죠. 5의 세제곱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그대로 갖고 오면 세타 빼기 3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죠. 자, 넌 알파 베타가 2니까 2를 제곱하면 4가 되죠. 요거는 5가 되니까 5의 세제곱입니다. 마이너스 3에 요게 2가 되죠. 그 다음에 요게 5가 됩니다. 자, 4분의 5의 세제곱은 125가 되고요. 요건 10에다 30. 그러면 4분의 얼마? 125에다가 30을 빼면요. 5에다가 95죠. 5는 95. 그래서 계산하면 4분의 95라는 답이 나옵니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어려운 문제가 아니니까 자, 이런 공식만 꼭 기억하고 있으라. 그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한번 봅시다. 자, 한근을 알파라면 알파를 집어넣으면요. 알파 제곱, 여기다 알파를 집어넣으면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3은 배응이 돼요. 그럼 베타도 여기다 집어넣으면 베타 제곱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3은 제로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아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알파 제곱은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3이 되고요. 베타 제곱은 뭐죠?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3이 됩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서 이제 요 놈들을 바로 여기다 대입을 시킵니다. 요 알파 제곱 대신에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3을 대입시키면 2알파 플러스 2가 되고요. 베타 제곱 대신에 바로 요놈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3을 대입을 시키면 2베타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럼 요거 계산을 하면 얼마죠? 알파죠죠. 3 더하기 2는 5가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베타고요. 마이너스 3 더하기 베타고 3 더하기 2조죠. 그러면 이것도 5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요 전개하면 알파 베타가 되고요. 요라면 5알파 이라면 5베타 이라면 25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이제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다 계산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요 알파 베타고요. 요는 5로 묶으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25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또 근각계수 관계를 알아야 됩니다. 두 거는 합은 a분의 마이너스 b 1분의 마이너스 1이고요. 두 건의 곱은 a분의 c니까 1분의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자, 요게 마이너스 3이 되고요. 알파 플러스 베타 요놈이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 플러스 25가 됩니다. 자, 요거 마이너스 5가 되니까 마이너스 8 더하기 25가 되니까 자, 25에서 마이너스 8을 빼면 바로 얼마? 17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17, 5번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찬가지죠. 자, 두 건을 알파, 베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두 건의 합은 자, a분의 마이너스 b니까 3이 되고요. 두 건의 곱은 a분의 c니까 4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알파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뭐가 된다 했죠? 알파, 여기다 x 대신 알파를 집어넣으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 플러스 4는 제로가 되고요. 또 베타를 집어넣으면 베타 제곱 마이너스 3베타 플러스 4가 뭐가 되죠? 0이 됩니다. 자, 요런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요. 자,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알파 제곱 플러스 3베타는 뭐냐 하면요. 여기다가 알파 제곱을 넘기면 여기 넘기면 3알파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요거를 알겠어? 자, 이놈을 여러분들이 바로 어디다가 대입한다? 여기다가 대입을 시킵니다. 여기다가. 알겠어요? 요 알파 제곱을 여기다 대입하면 알파 제곱 대신에 3알파는 마이너스 4가 되고요. 그럼 플러스 3베타죠? 플러스 3베타죠. 그래서 알파 제곱 대신에 여기다 요거를 대입시킨다는 거. 그럼 요거를 3으로 묶으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고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이제 여러분들이 구해주시면 되겠죠. 그죠? 3에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 3이죠. 빼기 4. 그래서 3은 9 빼기 4. 그래서 얼마가 나온다? 바로 5가 나온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바로 알파 제곱을 여기다가 대입을 시킨다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13번.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k는 0의 두 실근 알파, 베타가 자, 요 절대값 6을 만족시킬 때 k값을 구하라고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좀 생각해야 될게요. 이게 6이 나온다면 알파를 예를 들어 자, 여기서 근각에서 두 건의 합이 뭐죠? 두 건의 합은 a분의 b 4가 되고요. 두 건의 곱은 뭐죠?
A분의 C니까 K가 나오잖아요. 자, 그랬을 때, 요 두 개 더한 게 4가 되는 걸 가지고 이걸 만든다면, 절대값 요구했는 게 4가 되는 걸 만든다면, 어떻게 만들 수 있죠? 4가 되는 거 만들면, 요게 4가 되는 거면, 알파가 만일에 6이고, 베타는 0인 경우. 그래서, 이런 거죠. 이런 식으로 했는 것도 관계없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있어요? 뭐, 알파가, 예를 들어가, 4면, 베타는 얼마? 마이너스 2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알파가 마이너스 2면 베타가 얼마? 4가 되는 경우도 있죠. 왜? 여기 절대값이는 마이너스죠. 그렇죠? 그 다음에 알파가 2가 되고 베타가 4가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요 뒤가 4가 된다 했어. 이거 더하면 6이 되죠. 안 돼요. 이것도 안 되죠. 이것도 안 되죠. 이것도 안 됩니다. 했어요. 그럼 되는 걸 찾아야 되죠. 그럼 되는 건 어떤 거냐? 바로 알파가 예를 들어가 6이다. 알았어요? 알파가 6이다. 그러면 베타는 잠깐만요. 자, 그러면 뭐 이런 경우도 아까 여기도 했죠. 베타는 이런 경우도 안 되고요. 그러면 되는 경우는 어떤 거 있느냐? 찾아내는 게 좋죠. 알파가 5고요. 베타가 마이너스 이런 경우. 자, 이 경우는 보세요. 요거 두 개를 더하면 두 개 알파 베타 더하면 4가 되죠. 절대값 여기다 집어넣으면 5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바로 6이 나오죠. 그래서 알파는 5, 베타는 마이너스. 물론 알파가 마이너스 1이고 베타가 5인 경우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K값을 구하는 거야. K는 바로 두근의 곱이죠. 그래서 5하고 얼마?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바로 마이너스 5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직접 빨리 찾아주는 것도 좋겠죠. 이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건의 B가 1대2다. 자, 두 건의 B가 1대2라 하면 하나를 알파로 두고 하나를 2알파를 둬라. 자,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두 건의 B가 1대2다. 한 건을 알파, 하나를 2알파로 둔다는 거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아마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바로 여러분들이 구해주시면 되겠죠. 바로 두 건을 알파하고 요 알파하고 요 2알파를 더하면 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k 플러스 2가 되죠. 자, 그럼 요거는 3알파죠. 전개하면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두 번에 곱하면 요 알파와 베타를 곱하면 바로 a분의 c가 됩니다. 1분의 마이너스 k가 되겠죠. 그래서 2알파 제곱이 마이너스 k가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조금만 변형하면 k를 여기로 보내면 k는 여기로 보내면 k는 여기 여기로 가면 k고 여기로 가면 마이너스 3알파 마이너스 2가 되죠. 됐습니까? 그래서 2알파 제곱에 k 대신에 바로 3알파 마이너스 2를 집어넣습니다. 자, 2알파 제곱 전개하면 마이너스 3알파 플러스 2가 되겠죠. 2알파 제곱에 넘어가면 플러스 3알파 마이너스 2는 제로가 되고요. 자, 요놈을 인수분해하면 2알파 알파 2, 1 요래 돼야 되겠죠. 그죠? 이게 플러스고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러면 2알파 제곱 4알파 마이너스 1이죠. 자, 그래서 요게 2알파 마이너스 1 알파 플러스 2가 0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알파는 얼마? 2분의 1이 나옵니다. 또 알파가 얼마? 마이너스 2가 나오죠. 자, 알파가 2분의 1이면 여기다가 대입을 시키죠. 여기다 대입시키면 바로 얼마가 됩니까? 자, 여기다 대입합니다. 여기다가 대입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 얼마가 되죠? 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3에다가 마이너스 3
바로 알파가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빼기 2. 2분의 마이너스 3에다가 빼기 5는 2분의 4죠. 그래서 얼마 나온다? 2분의 마이너스 7이 답이 하나 나오죠. 자, 알파가 마이너스 2면요. 알파가 마이너스 2면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k는요. 마이너스 3에다가 곱하기 알파가 마이너스 2일 때죠. 여기 6, 요게 6이죠. 6, 요게 6이고 빼기 2니까 요게 4가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k값의 곱이니까 k값의 곱을 구하라 했으니까 바로 여기 얼마? 마이너스 2분의 7 곱하기 여기 얼마? 4가 되죠. 4. 그래서 요거 약분하면 마이너스 7 곱하기 2가 되니까 답은 바로 마이너스 14라고 구해주시면 됩니다. 알 수 있겠죠? 그죠? 바로 두 건의 비가 1대1하면 하나를 알파, 2알파로 둔다는 사실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건의 차가 1이래요. 두 건의 차가 1이다. 자, 두 건의 차가 1이라면 하나를 알파로 두고 하나를 알파 마이너스 1 이렇게 둬도 되고요. 뭐 알파 플러스 1 이렇게 둬도 되고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요게 알파고 베타가 되는 거야. 요게 알파고 베타가 되니까 바로 알파 플러스 두 분의 합 알파 마이너스 1은 a분의 마이너스 b 3이죠. 그죠? 요게 알파고 알파 마이너스 a분의 3. 그러면 2알파 마이너스 1은 3이니까 바로 2알파는 4. 그래서 알파가 2라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알파가 2면 하나는 2고 하나는 여기 알파가 2니까 1이니까 두 건이 바로 2하고 1이죠. 그러면 2하고 1 두 건의 곱. 그러니까 바로 이게 알파하고 알파 마이너스 1이 바로 요거죠. 알파가 바로 2니까 2고 알파 마이너스 1은 2 빼기 1은 1이죠. 두 건의 곱은 a분의 c죠. 1분의 m제곱 플러스 m입니다. 그래서 두 건의 곱은 a분의 c죠. 자, 그러면 요거는 m제곱 플러스 m 2가 넘으면 마이너스 2는 제로죠. n값의 곱을 물었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n값의 곱은 우리는 근각계수와 관계에서 한 번 더 쓸게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일 때 두 번의 곱은 a분의 c가 됩니다. 요 n값에 바로 곱을 물었으니까 바로 이 곱은 어떻게 구하죠? 1분의 마이너스 2 바로 a분의 c. 물론 이놈을 인수분해 해도 됩니다. m 플러스 1, m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거는 m은 마이너스 2고 m은 1이죠. 그래서 이 두 건을 곱해도 마이너스 2 곱하기 1 해도 마이너스 2가 나오죠. 그래가 인수분해 해서 구해도 되는데 우리는 근각계수의 관계에서 그대로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16번. 자, 16번이요. 두 건의 절대값이 갖고 부호가 다르다. 자, 두 건의 절대값이 갖고 부호가 다를 때는 어떤 거냐면 예를 하나 들게요. 마이너스 3하고 3이 있을 때 이 절대값 하면요.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은 3이죠. 3의 절대값도 3이니까 바로 절대값은 같고 부호도 다르죠. 자, 이런 경우입니다. 절대값이 갖고 부호가 다른 거. 그렇죠? 그러면 이때 절대값이 갖고 부호가 서로 다를 때 했을 때는 두 건의 합을 한번 구하면 여기 알파고 베타잖아. 그럼 여기 알파고 베타면 이럴 때는 이 두 개를 더하면 마이너스 3 더하기 3은 무조건 0이 됩니다. 그다음에 두 개를 곱하면요. 마이너스와 플러스를 곱하면 뭐니? 엄수가 나오죠. 0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값이 갖고 부호가 다르다 할 때는 반드시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걸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반드시요. 알죠?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꼭 여러분들 부탁드릴게요. 반드시 이놈을 기억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두 분의 합을 한번 봅시다. a분의
마이너스 b니까 바로 마이너스에 m제곱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3이 0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의 곱 2분의 요 놈이죠. 2분의 마이너스 3m 플러스 1이 두 분의 곱은 반드시 0보다 적어야 됩니다. 요 두 개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상당히 중요한 거야. 꼭 기억해야 돼. 그럼 0이 되려고 하면 요 놈이 0이 되면 되겠죠. 바로 요 자체가 0이 되면 되니까요. m제곱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3이 0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m 마이너스 3 m 플러스 1은 제로가 되고요. n 값은 3하고 마이너스 1이 나왔습니다. 지금 n 값이 3하고 마이너스 1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우리는 계산하면 마이너스 3m 플러스 1이 2를 1로 곱하면 0보다 적고요. 자, 3m이 넘어가면 3m은 1보다 크죠. 그래서 m은 여기 얼마? 3분의 1보다 커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m이 3분의 1보다 큰 건 어떤 거죠? 바로 마이너스 1은 안 되죠. 그죠? 그래서 m은 바로 얼마? 3이 됩니다. 그래서 실수 m 값을 구하라 하면 3 이렇게 구해 주셔야 됩니다.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바로 요 두 사실을 꼭 알고 있어야 된다. 다음 문제 볼까요? 자, 17번 보면요. 자, 아까 전에도 우리는 했습니다. 알파, 베타를 두고 하는 방정식은요. x제곱에 마이너스 알파와 베타를 더하고 마이너스 x 두 개를 곱하고 0. 물론 2차식 개수가 뭐 3이라고 하면 다 3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죠? 자, 여기서 요 방정식의 두 건을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근각계수와 관계에서 두 건의 합은 a분의 마이너스 b니까 1분의 마이너스 4니까 4가 되죠. 자, 두 건의 곱도 a분의 c니까 1분의 5 그러니까 5 이렇게 구해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는 여기에서 뭐 알파 플러스 베타는 4라는 걸 건졌고요. 알파 베타는 5라는 걸 건졌죠. 자, 이걸 가지고 이놈과 이놈을 두고 나눈 방정식입니다. 자, 요거와 요거를 두건 2 플러스 알파 두고 나면 이게 알파가 되고 이 전체가 베타입니다. 그럼 어떻게 세운다? x제곱 해주고 요 두 개를 더합니다. 2 플러스 알파 플러스 2 플러스 베타라고 더하고 x 더하기 요 두 개를 곱합니다. 곱하고 0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x제곱에 마이너스 알파하고 베타를 더하고요. 2 더하기 2는 4죠. x 그 다음에 이걸 전개하면 4 전개하면 2베타 전개하면 2알파 전개하면 알파 베타는 0. 이제는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x제곱에 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여기에 4가 있죠. 그럼 여기에 4니까 4 더하기 4는 8x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도 잘 보세요. 4를 써주고요. 요 2로 묶으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겠죠. 알파 베타는 0이 되니까 자, x제곱 마이너스 8x에다가 플러스 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죠? 4죠. 여기 얼마죠? 5죠. 그러면 4 더하기 8 2 곱하기 3 8 더하기 5는 0이 되겠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8x 12에다 곱하면 17이 됩니다. 는 0이죠. 그래서 그런 답을 찾으려면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7 바로 4번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충분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봅니다. 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 그래서 별표를 무지무지하게 많이 쳐도 된다. 자, fx는 0에 두 건을 알파 베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fx를 어떤 식으로 식을 세우냐면 두근이 알파 베타라면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는 0이다. 바로 이런 식으로 식을 세울 수 있어야 돼요. 두근이 알파 베타라고 하면 fx는 x 마이너스 알파, 알파는 x, 왜 알파 집으면 0이죠? 베타 집으면 0이니까. 요 두근이 알파 베타라면 반드시 식을 이런 식으로 세울 줄 알아야 된다. 알겠어요? 물론 이제 우리는 이런 조건도 있고요. 그러면요, 자, 우리가 문제 묻는 요거 f의 3x-1이란 말은 어떻게 하느냐? 요 x 대신에 3x-1을 가지고 옵니다. 요 x 대신에 3x-1을 가지고 옵니다. 는 0입니다. 그러면 자, 이제 요 방정식의 근은 요게 x 값은 바로 요 놈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 얼마? 3x-1 알파가 0이 되려면 3x는 넘어가면 여기 넘어가면 알파 플러스 1이 되죠. x는 3분의 알파 플러스 1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3x-1 베타는 0이면 3x는 넘어가면 베타 플러스 1이고요. x는 3분의 베타 플러스 1이 됩니다. 이게 바로 요 방정식의 근입니다. 그러면 두 건의 곱을 구하시오 했으니까 바로 이 두 개를 결국은 뭐 하면 된다? 곱하면 되겠죠. 요거 두 개를. 그래서 바로 3분의 알파 플러스 1하고 곱하기 3분의 베타 플러스 1을 바로 두 번의 곱이라고 해서 요거를 곱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뭐 우리는 다 했죠. 그죠? 그러면 3 곱하기 3은 9가 되고요. 여기에 정리하면 알파 베타, 여기라면 알파, 여기라면 베타, 여기라면 1 이렇게 바로 계산하면 9분의 알파 베타가 3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가 5라고 나와 있어요. 뒤에 플러스 1이죠. 9분의 9가 되네요. 그러면 약분하면 얼마? 1 하면서 답을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